예, 미국 대선 종료와 그다음에 백신 개발의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출연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회사에 네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회사 내에서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자, 네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 흐름서부터 한번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징은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11월 들어서는 전기전자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대만 가권 지수랑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글로벌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미국 선거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환경이 만나면서 이제 전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2,5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좀 장세를 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를 보셔야 되겠죠. 결과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좋게 보는 그 근거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반도체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개별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워낙에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것처럼 이런 반도체 업황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장 전체의 거의 30% 이상을 반도체가 거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라면 사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에 접근하는 거를 극도로 좀 꺼려했던 모습들이 쭉 관찰이 됐었는데 최근에 11월 들어서 우리 시장에만 거의 5조 원 가까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글로벌 불확실성의 완화 또는 경기 회복 국면이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나 외국인 매수세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가면서 봐야 하겠지만 저희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는 백신 개발이라는 이벤트가 더해진 형국입니다. 이게 워낙에 백신이라고 한다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딱 판단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워낙에 지난주에는 화이자, 이번 주에는 모더나, 그리고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3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이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계속 부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업사이드로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네. 제가 레포트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쓰신 거의 레포트였는데 백신하고 바이든의 양면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었는데요. 자세한 네.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시장 업계,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워낙 시장 좋게 보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계속 연말까지도 좋게 보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선거 관련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경기 회복, 이런 스토리로 이제 보시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도 좋게 보고 매크로된 평가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기대 심리나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랑은 다르게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양면성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나 또 이제 바이든, 뭐 민주당 계열, 어떤 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경기 회복 기대라든지 또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미국 뭐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보호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이런 거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꽤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단기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기에 대한 정상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경기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상품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나타났다면 경기 회복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정상화가 되면 이제는 오프라인과 관련한 부분에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프라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교역되는 대화라기보다는 비교역이 되는 서비스 업종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급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수혜는 상대적으로 경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적인 효과랑은 조금은 다르게 좀 긴 호흡에서 보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수혜가 조금 경감될 수 있다는 측면이 백신에 대한 양면성이 되겠고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공약 사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바이든 정부의 뭐 제조업 부흥, 공급망 확충이라는 어떤 슬로건 아래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보호주의에서 다자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조금 피상적인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미국산 제품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더욱더 철저히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열리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보호주의, 소위 말하는 신보호주의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RCEP라는 WTO에 맞서는 또는 미국 중심의 TPP와에 맞서는 중국 중심의 RCEP라는 이 블록화된 협상 구도를 타결을 했는데 역시나 이건 역시도 다자주의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라는 어떻게 보면 블록화된 이 국면이 뭐 앞으로 계속 국제 무역에서 키워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이라는 키워드조차도 단기적인 효과와는 다르게 어떤 글로벌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개 다가 조금 그 단기적인 영향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단기 성과 그리고 단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부양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금융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그 부양책이 계속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 질병이 없어지는 데까지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있는 5차 경기 부양 대책을 끝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기 부양 대책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 중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전망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그 부분 결국 이 지금까지 시장이 3월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설명력을 갖는 거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백신으로 하여금 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경기 정책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정책 당국이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는 결국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12월 중순에 미국의 FOMC 회의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22,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워낙에 코로나 백신이라는 논의 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리 경기 회복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만기 구조로 삼고 있는 12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종료가 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국 이번 회의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프로그램을 연장을 할 것인지 또는 더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백신론이라든지 경기 회복이라면 그 연장에 대한 논의가 조금 기대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 주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는 12월 중순에 있는 경기 통화정책 회의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 있을 경기 흐름 내지는 백신에 대한 진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 가면서 그 추후에 어떤 정부 정책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지원은 뭐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중요한 재료이긴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정부로 하여금 지원에 대한 여지를 줄일 수 있고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소지는 있다.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께서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무튼 뭐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3월 달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퍼졌을 때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안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가 되지만 이게 또 어떤 형태로서 변화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1,100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어제 당국에서 구두로 개입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원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조금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시장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대부분의 의견은 달러 약세를 동반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쪽으로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미국에서도 결국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거고 또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달러화의 공급이 많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화의 하락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1,100원대 벽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의견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대해서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도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펀더멘탈리도 뭐 같은 방향성이긴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업사이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도 1,100원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왔는데 앵커 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서
돌아선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지금까지 코로나 국면에서 워낙에 이 외화 수급, 그러니까 달러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화가 정말 그러니까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를 늘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가 적자국인데 국경 간의 통제가 되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되는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무역 수지나 서비스 수지 쪽에서 어떤 외화 수급을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줬고 이러한 현상들이 달러의 약세와 동반해서 더 강한 원화 강세를 촉발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변화하는 양상 속에서 코로나가 점차 완전한 종식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는 국면 속에서 경제가 재개되는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경 내로 들어오는 비상식적인 통화, 그러니까 외화죠. 외화의 수급 자체가 조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더 업사이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해야 더 진입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환율이 얘기하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그 환차 이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회복이라든지 반도체라는 일드와 관련된 이동에 대한 힘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소폭 상승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는 데는 전혀 훼손될 게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